그래서 1차 목표는 저는 4년 3천을 오래 갈 수 있을 건데 가랑비도 높아졌다는 거죠. 왜냐? 이번 주 차트 때문에. 종이 바닥권에서 꿈틀 대는 거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대표님. 와, 라이시 왔어요, 라이시. 예스, 예스. 텐션 업, 예. 대표님 오늘 참 분석해 주시죠. 뭐 오늘 다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의 장대 양선은 이게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은 장대 양선이다. 거의 2주 정도 조정받은 거를 커버하는 장대 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위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짧은 조정이 나왔어요. 짧은. 하지만 양선 조정이었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장대 양선, 화요일 날 짧은 양선, 마이너스 조정이지만 짧은 양선. 그러더니 어제 갭상승 양선에 안 보여. 왜냐면 이게 잘 안 보이는 안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잠깐 쓰고 벗겠습니다. 네, 안 보여. 자, 그래서 어제가 갭상승의 1.25 상승, 오늘은 갭상승의 1.89 상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고점은 당연히 벗겨버렸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월요일의 차트를 보면서, 야, 이 차트는 뭐 2,700 넘겠다는 차트인데요. 그리고 또 2,700을 넘으면 그냥 2,800 가겠다는 건데요. 간단 얘기는 그냥 정고점, 지난 직전고점이 2,896인데, 뭐 그러면 2,900도 가겠다는 건데, 뭐 그런 차트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야, 하반기에는 3,000 돌파는 거의 확실하다. 당장 제 말은 지금 이번 주 4일 올랐으니까 다음 주에 또 뭐 2,800 가고 그 다음 주에 2,900 가서 6월 말에 3,000 가고 연말까지는 4,000, 5,000 간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대선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5,000 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고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우리는 눈앞의 지수대를 정복하는 거를 주의 깊게 봐야지 지금 지수가 2,700인데 5,000 갈 거야 라고 뭐 그냥 넉넉히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5,000을 가기 위해선 4,000을 가야 되고 4,000을 가기 위해선 3,000을 가야 돼요. 그래서 1차 목표는 저는 4년 3,000을 오래 갈 수 있을 건데 가랑비도 높아졌다는 거죠. 왜냐? 이번 주 차트 때문에. 이번 주의 차트로서 정고점을 다 뚫어버렸고, 그러면 직전고점 다 뚫고 이제 남아있는 정고점은 거의 뭐 작년 여름, 딱 1년 전이네요. 작년 여름에 2,896인데요. 저기는 작년 여름에 이제 2,900 돌파 못하고 얻어맞고 밀린 거예요, 하반기에. 근데 올해는 저 2,896만 돌파하면은 그냥 3,000까지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지금 꽤 남았어요. 이번 주가 5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이 상반기의 마지막 달은 6월달. 그리고 나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6개월이 대장정이 펼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다만, 변수는 계속 있습니다. 일단 국내 변수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왜냐면은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내 변수는 두 가지로 보고 있었거든요. 환율과 대통령의 부재.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누가 됐던 6월 3일날 결정이 나서 6월 4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하루도 공백이 없어요. 지금 작년 12월 달에 계엄,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 그게 지금 몇 개월이에요. 거의 6개월이란 말이에요.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없었는데 이제 생긴다고요. 근데 지금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특히 트럼프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앞으로 생긴다는 건 어쨌든 국내 정치의 안정, 플러스 뭐예요? 환율이 1,400원 이상 1,450원, 80원까지도 갔었죠. 역시 대통령의 부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정을 계속 찾아서 1,400원 밑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금리 인하. 그리고 대통령 확정되면 지금 추경 계속 한다 그랬죠? 그러면 추가 강정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서 재정 지출을 하면 어쨌든 돈이 풀리겠죠. 금리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건 두 가지 정책 때문이에요. 금리 정책. 금리를 낮추면 돈이 풀립니다. 금리랑 상관없이 돈을 풀리는 건 재정 지출이에요. 근데 원래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돈을 풉니다. 왜? 다들 기분 좋게 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저기엔 저 사업하고, 여기엔 이 사업하고, 여기엔 이 사업하고, 많은 사업을 펼치죠. 그러면 돈이 풀리죠. 그리고 금리가 지금 인하 시기예요. 그래서 돈이 풀립니다. 돈이 풀리면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국내적으로는 지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국외에는 결국 우리가 뭐 언제 뭐 다른 나라 눈치 봤나요? 유럽의 작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눈치 봤나요? 아니죠. 우리는 미국 눈치를 거의 80% 이상 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미국의 눈치에서, 미국 중에서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 뭐 하나도 안 봐도 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특히 중국과의 관세 정책이 지금 50% 이상의 지분이 있다. 미국 증시의 안정화 또는 글로벌 증시의 안정화에서 트럼프의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관세 전쟁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거에 수반돼서 뭐 중국 말고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뭐 캐나다나 멕시코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랑은 어떻게 관세를 할 건데 또는 품목별로 반도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자동차는 어떻게 할 건데 또는 IRA법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전기차 이제 그만 팔 거야? 아니면 뭐 신재생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어떤 정책을 계속 쓸 건데? 이런 트럼프의 정책들, 그 정책들과 연관돼서 앞으로 연준이는 금리를 다운시킬 거니?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분위기는 좋아졌고 그 좋아진 분위기가 지수 차트에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오늘 월화수목 이 정도 차트는 이완경을 썼어도 욕먹을 필요는 없다. 왜? 주머니가 인격이라며 4일 동안 올랐잖아. 이런 환경 썼다고 욕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장이 떨어지면 그렇습니까? 저 오늘 2%가 빠졌는데요. 뭐 이렇게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눈치껏. 자, 그럼 오늘 지수는 뭐 거래소는 그냥 뭐 완전히 좋은 차트를 만들어 버렸고 코스닥은 그럼 어떤데요? 코스닥은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지금 거래소보다는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집안이잖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가축 집안 거래소 코스닥 소가 형이야. 형이 잘 가. 형이 잘 나가면 동생도 파주닥 거리면서 꺾여 하면서 따라간다고 앞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도 거래소는 거의 2%가 올랐는데 코스닥은 1%가 올랐다. 잘했다. 그리고 이러다가 코스닥이 더 갑자기 더 빨라지는 때가 온다고요. 갑자기 빨라질 때는 언제일까요? 일단 전기차 업종이 잘 가거나 2차전지 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잘 가거나 이 두 가지 업종이 다 잘 갔다? 그러면 코스닥은 훨씬 빨리 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소에만 있는 업종들, 예를 들어서 금융주, 조선주, 방산주, 원자력주 이런 것들 위주로 가니까 거래소가 더 잘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늘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지수보다 못 움직였네요. SK하이닉스도 지수보다 못 움직였어요. 심지어 어제 폭등을 하면서 야 이제 또 2차전지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양치기 소년을 생각해야 돼요. 몇 번 당하면 에이 요번에는 설마 또 거짓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2차전지 보유자들은 하여간 양선만 나오면 바닥 찍었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 어제 2차전지 양선 나오니까 야 이제 2차전지만 간다 올랐던 애들 다 떨어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계속 잘 갔던 방산, 조선, 원전 방산, 조선, 원전 이런 애들이 어제는 음선 나왔지만 이게 끝일까요? 끝일지 지켜봐야 할 수는 있지만 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워낙 좋은 추세였기 때문에. 또는 2차전지가 바닥 찍다가 양선 하나 나오면 바닥일까요? 아니요. 더 지켜봐야 돼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닥권에서의 양선이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상승 천정권에서의 음선이 의미 있는 꼭지 신호일 수 있지만 더 기간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전지가 바닥을 찍었다 또는 방산이나 조선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워낙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각별히 좀 셌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어제 음선 나왔던 하나요로스페이스 다시 3% 상승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조선 다시 또 플러스 원전도 어제 마이너스 나왔는데 시계 나왔는데 오늘 다시 또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의미 있는 건 저는 차라리 의미 있는 업종은 현대차, 기아. 무슨 뜻이냐면 2차전지는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현대차, 기아는 오늘까지 양선만 3, 4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업종이 바닥권에서 꿈틀대는 거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2차전지가 또 하나 움직였던 게 어디였지? 어제 제가 한눈에 보이는 건 2차전지고 두 눈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주회사가 보여야 된다고 했죠. 지주회사. 그리고 지주회사는 어제 처음 보인 게 아니고 그동안 두산이나 하나가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HD 현대의 상승은 확산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한번 보실까요? 물론 대웅도 지주회사지만 대웅과 대웅제약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제약바이오의 지주회사 확산이에요 지금. 미래에셋 증권은 오늘 대단했습니다. 뭐가 대단했냐면 오늘 시초가가 붕 떠서 나오더니 뭐 막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 올라갔어요. 하루 종일 올라간 거에 증권주의 상승에 야 우리 이제 우리나라 증권시장 좋아져 라는 기대감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5,000포인트 간다고 진짜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대선 관련주들 중에 사돈의 팔춘에 사돈의 팔춘의 옆집에 딸의 조카의 어쩌고저쩌고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돈의 팔촌의 조카의 누가 대선 후보랑 인연이 있는 회사가 실제 대통령이 된다고 그 회사가 좋아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 대주주로 있었던 회사가 딱 하나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오너로 있었던 이지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하기 직전 한 1년 정도 올라갈 때 아가방 컴퍼니나 이런 저출산 관련주들, 출산 장려 정책에 의해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이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어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모든 대선 관련주들이 꼬꾸라졌고 이지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못 올랐죠. 오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다 잡혀가야지 왜? 너 내 동생이 되니까 내가 물건 다 줄게. 너네 이제 회사 키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대선 관련 인맥주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지만 실제 그 기업이 좋아지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5,000포인트가 진짜가? 진짜 안 가. 가려면 몇 년 걸려. 몇 년, 3년, 5년 걸려. 지수가 2배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수 2,600, 700에서 5,000포인트를 어느 세월에 가. 그런데 당장 안 가더라도 증권주는 오늘 갔네. 그런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 대부분의 가치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료 가치가 반영되는 거 이해를 못 하더라고.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게 대표님 탑 30을 보면 재무제표가 다 허접해요. 막 적자 투성인데 왜 상한가에 가요? 아니 적자 재무제표 때문에 상한가 간 게 아닌데 그냥 재료 때문에 간 거고요. 재료 때문에 갈 때는 적자건 흑자건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재료가 그러면 실제 실적에 반영이 되나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대통령 후보의 사돈의 팔촌의 옆집 아저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실제 실적이 하나도 안 좋아질 거야.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하지만 주식은 올라간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 실적이 좋지 않아. 그리고 어떤 재료가 그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 하지만 주가는 올라간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재료 매매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인정 못하면 그냥 평생 가치 매매만 하면 돼. 가치 투자만. 이해하셨죠? 재료와 가치의 차이예요. 가치는 실제 재무제표에서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고 그 늘어나는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게 가치 투자. 재료는 실적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 이상한 재료들이 주가를 올라가게 만들어. 그럼 이 재료는 실적과는 상관없지만 주가를 올라가게 만드는 재료. 이걸 확실히 인정해야 돼요. 재료 매매할 때는. 이해하셨죠? 오늘 증권주의 상승이 그렇다고. 자, 그 다음 지주회사가 요즘에 잘 갔죠? 롯데 지주가 11% 올랐고요.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HD 현대가 오늘 또 올랐네요. 11%. 오늘 또 역시 한화가 10%서 어제 2차전지 지주회사 중에 오늘 2차전지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마이너스로 반전했죠. 반락했죠. 근데 지주회사는 더 확산을 했어. 그럼 이 확산이 계속될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테마 업종들이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제일 강한 업종 또는 테마 하나만 지주회사가 업종은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테마를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테마에 투자하는 게 어디서 테마 나쁜 거야. 반도체 테마라고도 하는데 엔비디아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게 어떤 하나의 재료로 오르는 게 테마거든요. 엔비디아 오르면 같이 오르잖아. 디램값 오르면 같이 오르잖아. 그게 테마지 뭐야. 그러면은 지주회사는 테마잖아요. 지주회사 지금 오른 애들이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저평가 종목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저평가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업종 아니잖아. 테마잖아. 오늘 오른 지주회사 대표적인 것들이 롯데지주, HD현대, 한화, 두산, SK, DL. 그래서 오늘은 지주회사가 많이 어제에 이어서. 근데 새롭게 오른 애들은 뭔데요? 증권주. 그럼 증권주랑 지주회사가 같이 오른 건 뭔데요? 어떤 실적에 의해서 오늘 내 지주회사랑 증권주는 실적이 너무 좋아 라고 오른 게 아니고 대선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올려줄게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이 발 벗고 나서서 올려줄게. 저는 믿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주식의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주회사, 금융주, 특히 증권주의 상승이 돋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역시나 코스닥과 거래소의 지수 상승의 차이가 거래소가 또 강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주사 대부분 거래소에 있죠. 증권주 다 거래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더 강하죠.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강해지려면 어쨌든 저쨌든 2차전지
또는 제약바이오가 1등 업종이 돼야 돼. 다른 업종이 1등 업종이 되면 코스닥이 더 강할 수가 없다. 근데 때로는 제약바이오가 선도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코스닥 지수가 훨씬 좋아요. 또는 2022년, 2023년에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훨씬 좋았어. 왜? 2차 전지가 선봉에 섰었으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요즘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 1, 2회를 다퉜고, 그 다음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찌 보면 약간 상승 탄력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이 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날부터, 또는 이날부터 봐도 돼, 이날부터 볼게요. 자, 이날부터 봤을 때 양선 2개, 음선 하나, 또 양음 나오다가 양선 4개, 음선 2개, 양선 2개, 음선 2개, 양선 4개, 음선 하나, 양선 2개, 음선 하나, 이런 식으로 양선의 개수가 훨씬 많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봉차트 양선의 개수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양선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최근 4일 동안 양음으로 엇갈리고 있죠. 그럼 이러다가 음선의 개수가 많아지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을 찍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둔화 안 됐어 지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이런 거 잘 하나씩 해야지. 4만원대에 16종목 픽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 66,000원, 4만원 해서 66,000원 50% 이상 됐네. 5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다고. 현대건설 이런 대형주 건설주를 여기서 잡아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건설주가 움직임이 되게 좋네요.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이 탑픽이네요 라고 16종목 픽에서 말했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역시 16종목 픽 강연회가 펼쳐지고 이미 마감을 다 해주셔갖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잔뜩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특히나 우리 밸런스의 축제 1년에 2번 있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의 축제이기 때문에 종목도 더 열심히 뽑고 훨씬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제가 말씀드렸죠. 황금 세돈, 한 돈씩 세 분한테 설명을, 행운의 100억 수표 송금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미래에셋증권. 이거 진짜 혹시 여러분들 대중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겠죠. 왜냐면 대중주라는 말을 요즘 쓰지 않거든요. 근데 대중주라는 말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주식을 처음 제가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 요 한 10년, 20년 동안 대중주라는 말이 있었어. 대중주는 뭐냐면 건설주, 증권주, 은행주.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세 개의 업종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많은 발전을 했구나. 왜? 생각해보세요. 주식 투자자들이 사는 업종이 80% 이상이 그 세 개였다니까? 그 세 개가 뭔데? 건설주. 그나마 건설주는 그때 수출이라도 했지. 그잖아요. 중동으로, 어디로, 아시아로 수출을 했던 게 건설업이에요. 그 당시에. 거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출 업종. 그런데 얘 빼고 누가 있었어? 은행주? 은행주 수출했나요? 그냥 우리 국민들이 저금했던 거 아니야. 그 에데마진으로 이익을 많이 남겼던 거고. 그 다음 증권주. 증권시장이 80년, 90년에 들어서면서 증권회사들이 폭발을 한 거예요. 수익률 폭발이 난 거야. 증권, 그 당시 객장에서, 이 전표 주문했을 때인데 수수료가 10%씩 나왔어. 내가 1억어치 사면 1,000만 원이 수수료야. 그러니까 얼마나 수익성이 좋았냐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증권주, 건설주, 은행주가 대중주였고요. 이 대중주들이 올라가면 시장이 날아가는 거였어.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근데 좀 기분이 좋지 않아. 왜? 우리나라가 진짜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도, 제약바이오 산업도, 2차 전지 산업도, 최근에 방산업, 조선업, 이런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오늘 우연찮게 예전에 막 화랑장에서 움직였던 건설주, 증권주, 최근에 은행주, 금융지주,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순환매로 같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사실 저는 주도 업종은 기술주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옛날 생각나게 증권주, 건설주가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 정도까지 보고, 이제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에서 대웅제약의 지주회사인 대웅, 그리고 증권주에서 완전히 이거 증권주라고 할 수도 없는 소형 증권사예요. 상상인 증권. 그리고 지주회사 HS 효성.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 9조 4천억짜리.
미래에셋 증권이 23%가 올랐다. 그리고 어제도 올랐던 코오롱 지주회사, 그리고 역시 3천억짜리 유진투자증권, 2천억짜리 에브리봇 로봇 관련주, 다우데이터도 역시 지주회사예요. 다우데이터가 누구 지주회사예요? 키움증권의 지주회사. 롯데지주 당연히 지주회사죠. 어디의 지주회사예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그래서 효성도 지주회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지주회사를 포착한 사람들은 오늘 지주회사를 적극 공략을 할 수 있었고, 그게 단기매매 핵심이에요. 단기매매 핵심은 어제 강한 거 오늘 공략하는 거야. 어제 지주회사 강했는데 오늘 지주회사 공략했으면 성공하는 거죠. 중장기 투자로 지주회사는 어떨까요? 저는 좀 별로야.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지금은 강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 뭐 3년 후에까지도 지주회사가 계속 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가 여태까지 약했던 이유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 정책이랄지 주주 우대 정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오너들이 지주회사 올라가는 걸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왜? 오너들은 지주회사를 팔 생각이 없거든요. 오너들은 지주회사를 절대 팔지 않아요. 왜? 지주회사 하나만 갖고 있으면 수많은 사업회사를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지분은 갖고 있어야 돼. 팔면 안 돼. 사업회사 지분을 갖고 있으면 팔아도 돼. 어차피 그 사업회사 지분 내가 안 갖고 있어도 지주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논리 때문에 지주회사가 여태까지 저평가를 받은 거고, 근데 이제, 야, 뭐 상법 개정을 해, 아니면 뭐 주주를 우대해, 어쩌고저쩌고, 이제 주식시장 올릴 거야, 저평가된 애도 올릴 거야, 저평가의 대명사가 지주회사니까 며칠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앞으로 지주회사는 저평가됐으니까 매일 오를 거야. 다른 사업회사들은 못 올라가 아니고, 저는 여태까지 그랬듯이 사업회사가 중심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런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 뭐라 그랬어요? 홍보의 목적도 있다. 그러면은 저를 주인공으로 한 책이 나왔으니까 제 유튜브에서 제가 홍보하지 뭐 제가 뭐 어디 뭐 KBS가 홍보해? MBC가 홍보해? 이세무사 유튜브 책에서 슈퍼게임 이세무사 주인공으로 쓴 주식 타짜 홍보합니다. 마침 또 주식 타짜가 주타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신규 런칭한 게 주타거든요. 그 주타는 주식 타짜의 주타가 아니고 주도주 타점 잡기의 주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향 고고님, 몽당연필님이 주도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주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허영만화백님의 주식 타짜 책 구매해 주시면 제가 좀 뿌듯하고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